오늘도 저와 함께 똑똑해질 준비 되셨나요? 지난 1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다면 이번엔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는지 파헤쳐봅시다. 그 전에 잠깐 복습!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급증하는 폐배터리, 지구를 아프게 하는 폐배터리를 아름답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을 더 줌인해 볼게요. 폐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전처리,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합니다. 전처리 공정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제거하고 유가금속 추출을 수월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폐배터리를 소금물에 담그거나 기계를 통해 방전시킨 뒤 파쇄해서 다양한 자원이 섞여 있는 플레이크 또는 블랙파우더 형태로 가공합니다. 후처리 공정은 이 블랙파우더 안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열을 이용하는 건식 공정, 액체를 이용하는 습식 공정으로 나뉩니다. 우선 건식 공정은 고온의 열을 가해 폐배터리를 녹여서 금속 합금과 슬래그 형태로 변환한 뒤 분류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습식 공정은 황산과 같은 강한 산성용액 등을 이용해 블랙파우더에 있는 금속들을 반응시켜서 화합물 상태로 만들고 순수한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습식 공정은 비교적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리튬 회수율이 높아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달렸다, 그쵸? 잠시 글로벌 이슈를 둘러보면서 머리 좀 식혀볼까요? 재활용 과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이유, 세계 각국의 열정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배터리 생산자가 폐배터리 수거, 처리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EU는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율을 법으로 정해두고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배터리 재활용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규정을 마련하며 선발 국가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자 주목! 이제 스마트한 지식 하나 더 나갑니다. 전 세계 상황이 이러한데 GS건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환경오염은 줄이고 비용은 낮추면서 회수율은 높이는 GS건설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GS건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특징 첫 번째, 전처리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폐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을 겟했습니다. 두 번째, 무방전 파쇄. 폐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고 파쇄하는 기술을 통해 공정 시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방전 후에 만들어지는 오염된 소금물도 없으니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가장 먼저 추출할 수 있다. 고순도의 리튬을 제대로 회수하려면 리튬을 가장 먼저 추출해야 하는데요. 기술력의 한계로 리튬을 마지막에 추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면 GS건설은 블랙파우더 속 리튬만 골라서 녹일 수 있는 선택적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건설과 폐배터리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고요?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GS건설이 업계 최고 수준의 화공 플랜트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전기전자, 화학, 기계, 소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화학공정 분야라는 의미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GS건설은 배터리 관련 기술과 핵심 인재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GS건설은 국내외 희소금속 수요 환경과 미래 사업 트렌드에 발맞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회사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설립했습니다. GS건설의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신규 광산 개발 대신 도시의 광산이라 불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세계적 탄소 중립 트렌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껏 똑똑해지는 시간이었죠. 역시나 노크는 이 영상을 안 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걸로. 머지않아 다가올 배터리 순환 경제 시대. 플랜트, 환경, 수처리 사업의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열심히 힘을 보태는 GS건설을 지켜봐주세요.